네, 증류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틸레이션.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이 혼합된 용액을 가열해서 각 성분의 끓는 점에 따라서 성분을 분리하는 조작. 이것이 원리입니다. 네, 즉 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물질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이 있죠. 네, 상변화가 있는 끓는 점이 있습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각 성분을 분리하는 조작이 바로 증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디스틸레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일 끓는 점이 100도씨, 65도씨, 250도씨에 이러한 다른 성분들이 이 비커 안에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그러나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녹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모두 다 끓는 점이라는 것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자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않는다고 하면은 끓는 점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열을 가하는 것이죠. 열을 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끓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낮은 온도에서 것이겠죠. 그러므로 65도씨의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몇 도씨? 네, 60, 그 다음에 이제 65도 나왔으니까 100도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물질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기체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전부 다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나왔어요.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 과정 중에 냉각을 하게 되면 다시 끓는 점의 그 온도에서부터 다시 내려가니까 무엇이 될까요? 액체가 되겠죠. 네, 액체가 돼서 그렇게 해서 포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물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은 여러 가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중류탑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분 이제 석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석유 안에는 지금 그 원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육지에서도 아니면 바다에서도 이렇게 석유를 채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유를 이제 가열을 해서 중류탑 위에서 각기 다른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25도씨 가장 낮은 온도에서는 LPG, 여러분이 난방에 주로 사용되죠. 가스. 그 다음에 45도씨, 75도씨 이건 자동차 휘발유입니다. 나프타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원료, 화학적인 그런 원료들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등유는 비행기, 뭐 경유는 디젤 엔진, 디젤용, 그다음에 윤활유는 윤활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유 같은 경우에는 배, 선박의 동력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찌꺼기는 뭘로 사용하냐고요? 아스팔트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끓는 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분리가 되어서 나오고, 이것이 인류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돼 여러 가지 그러한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공업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또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뭐 소주 같은 경우입니다. 소주는 뭐 1924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 보게 되면 처음에 35도씩의 그런 알코올 도수였다고 그러네요. 요새는 그 처음처럼 순하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4도까지 그 주정의 도수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요새는 강한 것보다도 이렇게 달달하면서도 약간 순한 그런 소주를 좋아하시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각각 경쟁적으로 이제 그 소주 회사에서 낮은 도수의 그런 소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5도 정 5도 자꾸 C자를 제가 붙이네요. 5도의 막걸리인데 이것이 이제 식품 우리 이제 식품 하는 사람이니까 이 식품에서는 이 막걸리의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이게 품질에 있어서 품질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막걸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쌀이나 밀가루 그 외에 이제 누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혼합 첨가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탁하잖아요. 이 탁한 데서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는 이 주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정계. 여기에 이제 비중 차이에 의해서 여기 이제 무게를 지탱하는 무게 중심이 이 안에 있고요. 얘네들이 어떠한 액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이제 꽂게 되는 거죠. 여기 메스 실린더인데 여기에 꽂고 이와 같이 얘가 위에서 둥둥둥 뜨게 되면은 여기 있는 눈금을 읽어서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탁하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탁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정기를 꽂는다고 해서 정확한 주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단은 중류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스무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류기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요. 이것이 이제 식품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아니면은 식품의 분석에서도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한 성분을 먼저 끓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수돗물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냉각해서 얘들이 액체로 다시 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정계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막걸리나 아니면 소주나 여러 가지 이제 술 같은 것을 담고 끓이게 되는 거죠. 예. 끓이게 되면 얘들이 이제 알코올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면서 섞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열을 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술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물도 들어가 있고요. 전분이나 당이나 기타 성분도 들어가 있지만 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얘들이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알코올이 먼저 끓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메스 실린더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법에 준하여 여기에 이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주정계를 여기다 이제 담그게 되면 얘가 여기서 동동동동 뜨고 여기에서 눈금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알코올 도수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중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요것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주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찾아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온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한 두 개의 부분과 막대기 같은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소주꼬리는 이 내부가 비어 있어요. 이와 같이 비어 있습니다. 그 소주거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이 가마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마솥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뚜껑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막걸리를 넣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술을 다 담은 다음에 막 걸은 겁니다. 그래서 막 걸으면은 나중에 그 채 위에 남는 것이 이제 술찌개미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도 그냥 버리지 않죠. 그것을 술찌개미 같은 것을 갖다 위에다 담고 그 다음에 가마솥 뚜껑을 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음새 부분에다가 시루떡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붙여요. 네. 그래서 접착제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증기 같은 것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밑에서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거죠.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안에 뭐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성분이 있겠지만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죠?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78도씨 정도에서 이제 알코올이 증발이 되니까 얘네들이 먼저 증발을 해서 위에 도착을 하는데 이 위에서 찬물을 끼얹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들이 여기서 응축이 돼서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모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소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를 만든다. 그래서 소주꼬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소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이강주라든지 안동소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주들이 나오고요. 이건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궁이 밑에 하고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감고요. 바깥에 이제 그래서 진도 홍주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이고 수출 상품으로서 많은 애호가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외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술들이 있습니다. 위스키, 보드카, 진, 데킬라, 꼬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술인데요. 뭐 위스키는 보리나 밀, 호밀, 옥수수 이제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발효를 한 다음에 중류를 하는 것이고 보드카는 호밀이라든지 과일, 감자 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리나 호밀, 감자를 이용해서 발효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충류를 한 것이고요. 데킬라는 용설란이라고 하는 데킬라는 용설란이라고 하는 선인장이죠. 선인장을 발효시켜서 그것을 충류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냑은 뭐 대표적인 뭐 헤네시라든지 이런 꼬냑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포도주를 충류해서 먹는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